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0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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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블랙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웃었더니 네, 진이 빠졌네요. 맞아요. 지금 광대가 좀 아파요. 우리 클립을 따로 녹음을 하고 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네. 다들 들으셨겠죠? 일부랑 스페셜 클립. 저 다들 웃었더라고요. 저는 진짜 네. 많이 울었어요. 네, 네. 지금 눈이 좀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옆에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울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네. 자, 지난 1부에 저희가 이제 우리 블랙빈님 모시고 했던 얘기는요. 뭐 대만 사회에 어떻게 진출하게 되신 건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셨는지, 그리고 적응하면서 이제 들었던 느낌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놀러 가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클립까지 합해서 이제 뭐 클럽 이야기, 뭐 이런저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2부는 제가 조금 그 무거운 코너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제도, 그리고 뭐 어느 정당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논문도 좀 읽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잠깐 이제 대만 정당사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블랙빈님께 여쭙는 거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할까 해요. 네. 저번 에피소드에 버건이 나오셨을 때 그때 삼시경이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2부에선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네. 제가 말 많이 해서 불만이셨어요? 아니요. 내가 왔었어야 하는데 내가 껴들었어야 그러니까 하는데 그때 왔어야 됐는데 아이 참. 소리는 하더라. 이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자가격리하시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대륙에서 45년 이후에 공산당하고 이제 이른바 국민당이죠. 그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공산당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당 세력이 이제 대만과 일부 푸젠성 그렇죠. 도서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부천대라고 부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대만은 어디 영토였어요? 대만도 그러니까 중국 영토였는데, 원래 중국 네, 영토였고. 중국 영토였는데 다 관할이 원래 이제 그게 원래 그 청조가 무너지고 나서 청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원래는 중화민국당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본토에서는 어쨌든 그 공산당 세력이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완전히 들어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도망을 간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이 땅은 다 뺏겼지. 정부는 어떻게 할 데는 없지.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뭐 시골 부분만 남았어요. 윈난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옮긴 데가 대만과 그리고 푸젠성 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동아시아 정치를 얘기를 할 때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소련과 이제 그 라이벌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은 사실 미국의 묵인하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장제스가 집권을 할 때도 그렇고, 아들인 장진거가 집권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가 되지 않아야 그 세력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가지고 있던 집권 기반을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화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민주화가 되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으니까. 장체스는 민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민주정이 아니었던 게 1992년까지입니다. 독재 국가였죠, 사실은. 그래서 민진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한 198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당 이외의 정당이 등장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반대 세력이 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반대 세력이 이제 계속 장외투쟁을 하면서 내보였던 그 슬로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런 너무 오래된 비정상적인 계엄을 해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지된 그 계엄 때문에 원래 계엄은 이제 군이 통치를 하는 거니까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지된 헌법을 일단 부활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적인 균형 관계. 지금 뭐 사법원, 입법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시키는 거. 그러고 마지막이 총통선거 직선제예요. 그랬는데 이제 뭐 사실 그걸 들어주지 않고도 계속 계엄령으로 유지하면 되니까 무시하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는데 문제가 하나 벌어지는 게 그 작가 중에 강남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뭘 했냐면 당시 이제 그 총통이었던 그 장제스의 아들 장진구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책을 하나를 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후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누가 봐도 대만 정부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만 정부가.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요. 미국하고 외교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민진당이 생기기 이전에 그 그 바깥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깥 세력 사람들을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1986년에 필리핀에서 피플 파워라고 하는 이제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고 1987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바깥 세력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력이 들어오자마자 만든 것이 민진당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동자와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정당을 원래 만들어야 자기 얘기도 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독재 정권과 그것이 아닌 집단을 세력을 할 때 사실 독재 정권의 정당이 있으면은 딱 응집이 돼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사실 공격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죠. 대한민국도 뭐 노동자 정당 운동은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센 정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옛날 구도가 사실 지금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대만이 이제 그거를 흡수한 게 민진당이었어요. 노동자 세력, 소수자 세력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국민당이 아닌 곳은 전부 다 이제 민진당에 몰리게 된 그런 식의 이제 정당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세뮤얼 헌팅턴 기억하세요? 문명의 충돌 뭐 이런 얘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정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로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가 공고화됐구나라는 기준 중에 하나를 뭘로 삼았냐면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이 사람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대만도 사실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천수 이벤 총통 때 다음에 이제 국민당 마인주 총통 그 국민당 정권 들어서고 그러고 요번에 또 정권 교체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는 대만은 어쨌든 그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어쨌든 노동자와 소수자를 흡수를 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당 정권과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사실 이번에.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위협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정말 밀어붙이게 된 계기는 뭐 최 총통밖에 모르겠죠. 본인밖에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당과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요번 일을 계기로 대만이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도 조금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 투표를 진행할 때만 해도 최총통이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가져갈 것이다. 재신임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홍콩에서 그런 사태도 나고, 우산혁명 사태도 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자꾸 독립 얘기하면 너네 무력으로 없애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협박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총통의 지지자들을 이제 그 대만 독립파 주로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원래 국민당에서 마총통 있을 때도 그랬고 제일 많이 미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과 친해지게 되면 경제에 좋다였어요. 경제에 좋다. 왜냐면은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그 중국에 경제적으로 어쨌든 종속돼 있는 게 많고 의존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건 물론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솔직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주국가에 살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나라랑 진짜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좀 최총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재선을 하게 된 그런 관측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민진당이 나타나게 된 것은 독재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소수자들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국민당이랑 다르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정당이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중국의 위협과 결부지어서 이제 굉장히 대만이 자유로운 나라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만방에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아주 좋은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겹쳐져서 요번에 동성 결혼이 법제화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하고는 양상이 되게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국가적인 위험 상황은 이제 보수가 이용하던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네요. 그런 세력이 하던 거잖아요. 그 뭐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이용됐던 그 북풍,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보수가 힘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국가의 위험, 국가적인 위험을 진보 성향의 당이 조금 이제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쵸. 조금 다른. 희한한 우리 입장에서는 특이하네요. 그렇죠. 보수 정부가 보통 이제 국수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견이었던 거고 그런 스탠스였던 거고. 그렇죠.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블랙빈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기독교인들이 많나요 대만에? 그러니까 얘기해서 만났을 때 뭐 대만에 있었던 키퍼에서건 좀 반대 세력의 그런 집회나 이런 게 컸나요? 어땠어요? 그러진 않았죠. 없었죠. 저는 대만의 종교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뭐 옥황상제 혹은 관우, 화타 뭐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이제 그런 거를 간단하게 도교라고 하는데 그런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70-8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무래도 도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셔요. 진짜 원래 있었던 사람들, 관우 같은 사람도 신으로 모시는 정도니까 그 도교가 아님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 도교의 여러 가지 신들의 하나로 그렇게 알고 그냥 믿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의 어떤 현지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교 또 뭐 불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하게 딱딱 구분을 짓지 않고 약간 뭉뚱그려서 한 7-80%라고 그렇구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기독교라는 그거는 거의 10% 내외. 유일교죠 말하자면. 네네. 근데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죠. 10% 내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교.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궁금한 게 도교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어떤 가르침, 교리 그런 건 뭐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복 신앙에 좀 더 가까워요. 맞아요.
기복신앙이 뭐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도문이나 막 이런 거 외 가지고 막 일상적으로 이렇게 신을 믿는 약간 이런 것보다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원 빌고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신앙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태풍 오면 태풍 조금 안 불게 해주세요. 뭐 변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기복이랑 개신교랑 이게 약간 기복신앙화돼서 개신교가 한 끗 차이기는 해요. 이게 기복신앙은 뭐 위험이나 아니면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거지만 원래 이제 개신교나 이제 기독교의 기본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카톨릭은 이제 공동체를 읽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뭐랄까요 규칙 규범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데 반해서 이제 나는 이걸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교리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면 좋지 뭐 약간 이런 일시적인 것들 그런 성격인 그렇구나. 게 많아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네, 그렇죠. 종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현실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서 뭐 내세에서 내세든 뭐 천국이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현생이 앞으로 좀 더 잘 풀리게 해달라 약간 요런 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신앙. 맞아요. 그럼 일본의 그 종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도? 네, 그거랑도 좀 비슷한가요? 근데 신토는 사실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신토는 사실 신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옛날 일본 제국 시기에 천황제를 조금 더 굳건하게 했던 기반 중에 하나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많은데 천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근데 영화에서 멋이 중헌디 근데 보면 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종교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천황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옅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지금 보면은 그냥 신사 가가지고 한 번쯤 그냥 기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남았다 뿐이지 어쨌든 그 전통의 기반은 어쨌든 천황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서 뭐 동성애 자체를 막 반대한다거나 이런 세력이 대만에는 따로 없다 라는 거죠. 거의 적어도 없다. 가시화되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했던 독일 정치 특집 그거를 들어봤어요. 근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가 이제 싹 쓸려버리고 극우 세력이 싹 쓸려버리니까 남은 게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덕분에 사실 정치 제도도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쭉쭉쭉 깔려가지고 기민당인 메르켈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메르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법제화를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당시 이제 그 권위주의 세력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소수자도 여기에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 것인데 다행히도 다른 반대 세력은 딱히 그렇게 없는 그런 형국인 거죠. 약간 아까 이제 그 정치 얘기도 좀 나와서 그런 건데 대만의 정치 세력이 크게 보면 양당 두 개잖아요. 국민당하고 민진당. 국민당 옛날 장개석에 있었던 그 국민당이고 민진당은 이제 진보 쪽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국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마잉지오 총통 그때도 연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민진당에서도 딱히 누구 나올 사람이 없다. 그때 제가 또 있었거든요. 나올 사람이 없다. 딱히 후보가 없다. 이번에 또 민진당 쪽에선 지겠다 싶었었는데 아실 거예요. 그 트와이스의 쯔위라는 친구가 한번 그때 한번 그 대만 청천백일 만지홍기 그거 한번 흔들었다가 난리 났었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민진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약간 반중국 그런
기조가 좀 생겼었구나.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중국 쟤네 왜 저래 이러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친중 네. 정책이었으니까 괜찮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자꾸 대만을 괴롭히니까 그럼 우리 독립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민진당으로 돌아선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진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꼭 법제화를 시켜야겠다. 네. 어쨌든 소수자들을 좀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쯔위가 이제 트와이스의 멤버 중에 쯔위가 대만인이죠. 네. 대만인인데 그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고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웨이보든 어디에 막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룹 사람이 어떻게 대만 기를 흔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 네티즌들이 최근에 하는 그런 여태까지도 많이 했었던 그런 마녀사냥식의 이제 그런 거였죠. 그냥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진짜 정말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이렇게 막 인격살인을 하는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문까지 올렸었나? 맞아요. 그렇죠. 사과문을 사실 우리나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로 뭘 사과문까지 쓰는 일인가? 왜 그래야 하지라고 그냥 그러고 유야무야 지나갔었는데 대만에서는 또 그게 엄청 크게 받아들여졌었나 보네요. 그 사과문이 어떻게 보면 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쯔위가 거기서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를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 기억나는 거죠. 소속사의 대처도 문제가 있었구나. 시장 자체를 잃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나니까 대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돌아서지 않았나.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게 최근에 약간 코로나 이전에 한 18년, 19년도쯤에 약간 반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그게 유래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것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만 출신인 쯔위라는 친구가 한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반한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도 또 분노가 또 돌아서기도 했었고 그런 기사였던 건데 반한 감정도 생기고 뭐 현지에서 이제 그냥 교민들이 조금 뭐 피해를 본 것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이제 기사도 같이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 되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걸로 이제 뭐 피해를 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니요, 잘 살았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었구나. 대만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정권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네요, 그게. 그러면 여기 첫 질문을 제가 드리면 그럼 92년에 대만이 계엄령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때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저희 이거 최근에 진짜 잘 봤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딱 보면은 그 내용 스포 잠깐만 할게요. 왜 중간에 아주 초반에 스포를 한다고요? 스포는 아니고 내용 설명? 내용 장면 하나 설명. 장면 하나. 스포 장면 하나.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면은 길 가다가 누군가가 이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복 입은 경찰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나는 게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전 아직 안 봐서. 그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쨌든 계엄령은 해제가 됐는데 여전히 권위주의의 잔재는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의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나타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선배 게이분들 보면은 뭐 선배님들이죠. 선배 게이분들 보면은 막 좀 숨기시거나 아니면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이 든 분들과 아닌 사람들 간의 또 그런 인식 차이. 요새도 우리 왜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게이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숨기고 살았고 이렇게 좀 넷상에라도 뭐랄까 카페 이런 데선 사실 활동했었어도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활동을 했어도 발음 뭐야? 활동했어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SNS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인식에 좀 차이가 있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좀 더 나이 든 분들하고 또 지금 우리 나이대 사람들하고 또 괴리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대만에서 혹시 뭐 나이 든 그 선배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의 좀 뭐 경험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인식을 느낀 바가 있으신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네, 게이 선배님분들 네네네.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도 본 적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그 퀴퍼에서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건 일부랑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 그 퀴퍼에서 저는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시청에서는 안 그랬어. 많이 없죠. 많이 못 봤었어요. 맞아요. 네, 못 봤죠. 네. 거의 없었어. 근데 거기 그 퀴퍼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나이 든 게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손잡고 나와서 우리 이제 괜찮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봤었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많이 억압을 받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저 대만 옛날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 당시를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때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더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함부로 이야기 절대 못하는 정말 죽을죄라고 이렇게 치부될 만한 그런 사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정권을 어디가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은 민진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법제화도 됐고 했는데 그전에는 국민당이 잡았었잖아요. 그게 대만이라는 그 정말 그 땅 자체가 어디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바뀌는 그런 곳인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가시면 타오이안 국제공항으로 다 가시죠. 근데 그게 옛날에 국민당, 그러니까 보수 쪽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는 장개석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바뀐 지 얼마 됐어요, 그럼? 그게 천수이벤 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어쨌든 전전 총통. 그렇죠. 그러면 근 20년 됐네요. 천수이벤 총통 때면. 그렇죠. 걔들 다 연임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민진당이 잡느냐, 국민당이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번에 차이 총통이 올라오면서 장개석 동상들도 막 다 이렇게 부수고 부수고 막 이러기도 했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라 색깔이 확 바뀌어서 특히나 이번에 또 민진당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분들도 좀 더 양지로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구나. 이런 경향이 이제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왜냐하면 일본도 그 이번에 제2정당, 제2야당이 제1야당이 이제 입헌민주당이라고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약진을 하게 된 정당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이제 소수자들을 이제 끌어당기면서 조금 더 지지가 좀 넓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물론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레인보우 머니가 조금 더 부상을 받고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장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혼에 대한 좀 어쨌든 유리한 판례를, 물론 그거는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꼭 법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맞아요.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라서, 근데 어쨌든 점점 이제 야당이 그 여당과의 그 차별점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소수자의 의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있고, 그래서 다행히도 좀 그런 큰 정당들에서 좀 관심을 보여주는 덕에 약간 조금씩 이제 좀 변해가고 있는, 일본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바뀌면 한국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너무 한국은 상황이 특수해서 그죠. 개신교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고 사회 전반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냥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 소수자 의제를, 야당이 소수자 의제를 끌어오려고 그런다라는 말에 갑자기 우리나라 상황이 생각이 나갖고 나중에 씨가 나중에 우린 여당인데도 문 나중에 씨가 그 당께서 이제 소수자를 끌어오시긴 하셨죠. 뭐 이대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아주 그냥 대놓고 아주 소수자들을 이제 훌리건들을 데려오시겠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런 뭐 관심이 없으세요? 뭐 저쪽 지금 야당도 관심이 없고.
자, 우리 아직 질문이 남아서 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네네. 자, 아까 그 쯔위 씨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혹시 그 대륙의 중국인들이 대만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은 많이 있나요? 혹시? 전 제가 알기로는 그걸 차별이라고 해야 될지는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륙에 계신 분들도 대만에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외국인들 중에서 1등으로 많이 오시는데 가까우니까. 네. 근데 오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행보를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 자기는 옛날부터 이게 중국은 중원 대륙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네. 중화 사상도 마찬가지고 대만에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떵떵거리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대만 사람들 입장에선 그 사람들이 손님이잖아요. 서비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너 대만이 어디 땅이야? 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결제할 때. 아 진짜 너무 치사한 너무 치사하네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하는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실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결정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 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뭔가 달라지는 것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되게 무슨 속국대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팔아야 하고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정말 뒤에 돌아서는 정말 열폭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랑 원본 논란으로 되게 많았잖아요. 어디가 원조냐, 뭐 한복과 한푸, 김치 막 이런 김치 이거 와서 진짜로 우리 결제하는데 한푸가 뭐 니네 나라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게 주인분들이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한국에 와서까지 할까요? 한국에 와서까지는 안 하려나? 근데 어쨌든 그런 뭐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근데 약간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 한국 사이에 약간 그런 논란은 계속 있었잖아요.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도 그렇고. 근데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걸로 갑질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았을까요? 대만이랑 중국은 약간 특수관계라서 좀 더 한국 이거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말이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거들이 더 많아서 그렇죠. 실언을 했네요.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되게 폭력적이네요. 굉장히.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 관계를 좀 넘어서 시민사회에서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 이제 대만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된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약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말하는 습관에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어로 라오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약간 내 남편이야, 막 우리 그이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말 농담처럼 그렇죠. 농담처럼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게 농담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썼다면 그 동성혼 법제화가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 이 사람은 내 남편 이러면서 그 선을 조금 확실하게 긋는 것들을 또 봤었고요. 또 거기에도 이제 유튜브 클립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항상 서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남남 커플 혹은 이제 성소수자분들끼리의 프로포즈나 아니면 결혼식 장면들을 항상 다 서양 쪽에서만 봤었는데 대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를 이제 찍어놓은 걸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상대방 프로포즈 받는 상대방도 막 한참 울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게 진짜로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이 실감이 좀 나면서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막연하게만 느꼈었다면 실제로는 이제 가능한 일이 되니까 조금씩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막상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제가 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조금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그럼요. 네, 그렇죠. 일륜지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주변에다 나 결혼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 것들 그래서 좀 결혼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인식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된 그런 올라온 상태가 아니니까. 저 아는 분도 미국인하고 결혼하셨는데 회사에다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블랙비님은 결혼할 수 있다면 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외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하지만 그래도 저도 거기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직접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평생의 배우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지금 역병이 돌고 있어서 역병이 창궐하여 네.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사실 그러니까 대만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의 5월 말이면 1년이 돼요. 못 만난 지. 못 만난 지. 네. 1년 반을 만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을 떨어져 지내는 건데 사실 이 역병 전에는 진짜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거든요. 그 분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었어요. 이게 내 한국 남자친구다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엄청 떨면서 그렇게 가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되게 잘생겼네 TV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 막 TV들 보면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야 되게 잘생겼네 너는 사람도 좋아 보이고 괜찮네 하면서 인정을 또 해주시기도 했고 처음에 이제 5월달에 들어왔었을 때는 마스크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랬었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커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국제 커플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강제 이별 중인. 이게 그러니까 들어오신 이유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뭐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차라리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베이스로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비자가 딱 만기가 된 때였어요. 5월 말이 이제 만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만이 처음에 그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아예 딱 봉쇄 정책을 봉쇄를 했었죠. 완전히 봉쇄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비자 연장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 비자를 아예 안 줬구나. 일본처럼 불법 체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직업상 그 관광객이 없어지니까 더 상황이 그래서 오신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동성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방송 들어보셨다 하셨잖아요. 버거님 나온 거. 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버거님의 그 동화 같은 그런 일상들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게스트로 나오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예쁘지만 않다는 걸 좀 깨드리고 싶은 생각. 아니 뭐 근데 그렇다고 버거님이 뭐 만만한 세상을 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그 장난. 그것만 들으면 약간 되게 멋있고 막 그런데 제 일상도 그렇지 않으니 이런 일도 있다. 그렇게 막 진짜 무지개빛만은 아니다. 이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이미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왜 그 동화 같은 얘기마저 깨버리고 그러세요? 심성이 못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되게 멋있다.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동화 같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기도 했고 사실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서는 어쨌든 이제 결혼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살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만에서도 외국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긴 만큼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정말 먼 이야기 일은 아니구나. 진짜 먼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무엇보다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셔서 어제 잠을 못 잔 것도 약간 그 이유도 있지 않나. 그 사실 잠깐 얘기하자면 버거님 나오셨던 그 방송 이렇게 하시던 말씀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간과 맥락을 읽어보면 다 뭐가 있었어. 조금씩. 뭐가 있어요? 그 뭔가 고난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다 지나 보내고 나서 이제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일단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투쟁이니까 아시잖아요. 외국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두 분은 이제 그때 방송 때 못 나왔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그 동성혼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서.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결혼이나 뭐 가족 만드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되게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냥 고려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점점 뭐 외국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라든지 저한테 이제 가장 기폭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분 김규진 씨의 맞아요. 이야기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성별은 다르지만 그분과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0대 초입이지만 가족의 의미라든지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느슨한 의미로서 이제 가족이 조금 더 있거나 혹은 이제 법적으로 단단히 묶여지는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삼식님이 그렇게 끝나기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제가 뭐라 했죠? 우리한테도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 있다. 우리한테 다른 삶이 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그리고 두 분이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셔서 포진님이랑 맞아요. 포진님은 되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있다 가시고 이렇게 꽃처럼 있다 가시기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탁탁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역시 맞아. 세 번의 짬바 어디 가지 않는다. 그렇죠. 보고 싶네요. 지금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방송하면서 몇 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워낙 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가부장계이라 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어디 가서 꿀리자는 유교계. 네, 그렇죠. 어디 가서 꿀리자는 유교계예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걸 느꼈냐면 강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쟁을 하건 뭘 하건 싸울 때 소수자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정치학 권위주의 제가 전공이라 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도 그렇고 이 이후에 상황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8%가 권위주의 국가에 살아요. 선거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 선거를 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 합해서 전체 지구의 인구의 68%가 그 안에 살아요. 그리고 점점 그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권위주의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 데라든지. 그러니까 권위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독재를 그쵸? 말씀하신 거죠. 네, 독재 국가를 뜻해요. 네. 독재 국가 하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뭐 탄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독재자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나도 저 나라에 가서 살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개인적인 삶이니까 뭐 그렇게 사시는 거야 자유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말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교육하는 것도 사실 그 국가들의 마음이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소수자의 삶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힘들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위협이 오게 되면 당연히 국가의 통제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쵸. 그럼 그때는 대체 우리가 어느 수준의 민주주의를 담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독일이나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정당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흐름,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반도에는 불행히도 그런 흐름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정말 생각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이런 여러 구성원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최대한 권위주의에 저항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모두가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틈바구니 안에 소수자들의 운명이나 뭐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좀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거. 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몰라요. 권위주의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주로 질문이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권위주의가 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가? 아니, 민주주의 국가가 왜 그렇게 퇴보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사회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양성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물론 그런 결론을 내고 연구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결국 큰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큰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동성애 독재를 하겠다. 그죠. 차라리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차라리 독재를 할 거면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그래, 동성애 독재. 큰일 날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동성애 독재. 저쪽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며. 그럼 보여줘야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네. 마지막으로 블랙비님의 소감 출연 소감? 네. 최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정리 발언.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고요. 사실 그 오면서 이게 따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긴장돼서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엄청 긴장하셨다고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것도 아니고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 되게 버벅버벅하고 목소리도 되게 막 긴장되어 있는, 상기되어 있는 거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예상외로 되게 재미있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한 내용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집에 가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저한테는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그랬지? 이거 만드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진짜 다시 느꼈어.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잘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응원을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후원에 나중에 리을 비읍하면 저인 걸로. 리을 비읍. 블랙빈. 커피라도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역병이 끝나고 나면 그 대만에 가실 분들은 이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리가 또 되는. 그럼요. 언제든지. 역병 왜 이렇게 웃겨? 역병.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는 저 혼자 가려고요. 그런 관광에 또 몰래 저한테 얘기를. 물론 뭐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만의 명소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이제 약간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여행 팁 같은 거 여쭤보려 했는데 맞아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이제 진짜로 대만을 갈 수 있게 되면 그 전에 불러주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또 불러드릴게요. 또 잠 못 주무실까봐. 다음엔 긴장 좀 덜하겠죠. 네네.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갈 때 되니까 이제 긴장 풀린다고. 맞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준비해놓고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쉬워서 이제 AS 특집으로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만 전체를 그냥 역사부터 정치,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다 훑어봤네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시간은 한정되고 아주 야한 얘기까지. 네네, 그러게요.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에서 이야기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저는 네. 네, 네, 들으시는 재밌었어요. 분도 재밌으셨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리액션 방송을 오랜만에 할 것 같아요. 네, 리액션 엄청 오랜만에. 네,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고 네. 뭐 후기도 많이 보내주셨고 네. 사연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를 좀 이렇게 뭐 빈도를 적게 올리는 것 같아요. 거의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올려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노출이 좀 돼서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봇처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연으로 먹고 삽니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리액션 방송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